안녕하세요. 건강서울 페스티벌 랜선 약 상담소의 마지막 시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시 약사의 교육이사 진노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하게 즐기는 음주 전후 영양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약사님은 건강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유튜브 채널 한알만을 운영하고 계시는 정지희 약사님입니다. 자체 박수. 안녕하세요. 정지희 약사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 카메라가 어디 있는 건가요? 뭘 봐야 되는 건가요? 다음 낮은 거 보시면 된대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한알만 유튜브 한알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공개하고 싶은 옆집 약사 정지희라고 합니다. 되게 어렵네요. 제 카메라가 아니라서 낯선 환경. 그렇죠. 술 한잔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술에 대한 이야기라고. 네, 약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 이렇게 사적 모임 제한된 지 벌써 20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평소에 지인들이랑 술 한잔 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오, 진짜요? 네, 그랬는데 이제 자제해야 되니까 자중하고 있는데, 근데 집에서 이렇게 맥주 한 잔씩 하게 되는 일이 정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 물어봐도 술 좋아하는 친구들 집에서 이제 혼술한다, 집술한다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또 고민이 그에 대해서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한번 왕 먹고 좀 쉬다가 이런 거였다면 왕 먹고? 네, 요새는 자주자주 이렇게 횟수가 늘어나니까 취하지는 않지만 횟수가 늘어나서 과연 이게 괜찮은가, 내 몸은 괜찮은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약사님은 어떠세요? 술 좋아하세요? 저 이렇게 딱 봐도 술 좀 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 술 좋아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반주 되게 좋아해요. 약간 마리아주라고 하잖아요. 와인하고 음식하고 궁합을 섞어서 먹는다는. 요즘에는 근데 마리아주가 다르게 쓰이더라고요. 치킨에 맥주, 동동주, 전,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따뜻한 음식 보면 이렇게 소주가 생각난다든지. 따뜻한 음식은 소주.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음식하고 어울리는 술은 찾게 되는데, 그 영양에 대해서는 잘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점점 이렇게 제한이 풀리잖아요. 코로나. 많이 풀리고. 생활 반영으로 바뀌죠. 그리고 또 연말 연시로 가다 보니까 아마 한 2년 동안 못했던 모임도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이 술 과연 이제 먹긴 먹을 건데 어떻게 건강하게 먹을 것인가, 과연 내가 먹는 약이랑은 괜찮은가, 이런 고민들을 오늘 한번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타이밍이 좋네요. 네, 연말 연시를 준비하는.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약사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사연을 제보드립니다. 저는 술을 먹을 때 안주를 먹지 않는 편인데요. 다음날 속이 안 좋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 안주를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진실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기름진 튀김 같은 종류의 안주가 많던데 그런 안주들이 도움이 될까요? 술을 마시면서 먹는 안주 중에 몸에 좋은 안주는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뭔가 술만 생각을 하면 저랑 비슷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사님 어떠세요? 안주파신가요? 저는 술파입니다. 술파요? 의외인데요? 세 보이는데? 아닙니다. 세진 않지만 저는 확 배부르게 안주를 많이 먹는 것보다는 좀 술을 좀 더 먹는 것 같아요. 꾼인데. 네.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빈속에 먼저 안주 나오기 전에 술 한잔을 하게 되면 이제 위벽이 상할 수도 있고, 알코올 분해 효소가 작용하기도 전에 이제 술이 이렇게 체내로 막 흡수가 돼서 그러면 이제 좀 빨리 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간에 무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20대 때 돈이 없었을 때는 좀 빨리 취해야 되니까 소주보다도 저렴한 이과두주를 먹는다던가 1,500원이니까 뭔가 빨리 취하려고 먹었던 것 같고, 지금은 사실은 몸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작은 거라도 정말 없다 돈이 그러면 편의점에서 계란 하나라도 먹고 술을 마시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빈속보다는 안주를 조금이라도 곁들이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기름진 안주는 어떨까요? 갑자기 막 튀김 생각나는데요. 이건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아예 안 먹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기름 자체가 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름진 안주 자체가 소화 장애를 유발해서 오히려 소화기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사실은 기름진 안주는 열량이 높잖아요. 여러분 살찌십니다. 물론 지금은 사실 치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려서 치킨은 맥주 마시면 뭔가 치킨 다리 하나라도 뭔가 뜯고 싶은 욕망이 생기긴 하지만요.
그렇다면 그럼 이제 어떤 안주가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안주를 먹어야 된다는데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안주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고단백, 저지방. 근데 말이야 쉽지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알코올이 되게 천천히 흡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의 대사 능력은 아무래도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되게 한정적인데 알코올을 빠르게 흡수하게 되면 간에 무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단백, 저지방 음식은 위도 보호할 수 있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아, 근데 다이어트 할 때 술을 안 드시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그쵸. 네. 그래도 기름진 거보다는 단백질이 있는 거. 그리고 그쵸, 뭐 그쵸. 식물성 단백질 그런 거 위주로 드시는 게 좋겠네요. 두부요, 두부. 그렇죠. 두부, 김치. 아주 맛있는 조합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사연 중에서 술을 마시면서 영양소도 함께 채울 수 있는 그런 안주가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술을 먹으면 비타민 결핍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네, 사실 드럭머거라고 해서 알코올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영양소 흡수를 저하시키거나 빠르게 배출시키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술을 마시게 되면 소변, 이뇨작용이 활발하게 되니까 빨리 전에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분해 과정에서 비타민 B군을 고갈시키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소변 작용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배출이 쉽게 돼요. 그래서 비타민 B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실 때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먹어주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야채나 과일? 그렇죠. 야채나 과일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술 마시게 될 때 이렇게 물도 수분 섭취도 같이 해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과일이나 야채에는 수분뿐만 아니라 미네랄, 비타민이 굉장히 풍부하니까 그걸 함께 곁들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비싸. 여러분, 돈 없는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은 물을 많이 드시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셨어요. 약사님은 돈이 좀 있으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물도 많이 먹으면 확실히 숙취 좀 덜할 수 맞아요,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알코올 확실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 중에 술 잘 먹는 친구들 보면은 물을 많이 먹더라고요. 꼭 옆에 술, 물 이렇게 놔두고 농도희석, 먹더라고요. 농도희석.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그리고 우리 조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소변으로 빠질 때 물만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미네랄 이런 거 많이 빠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소변을 많이 본다. 그럼 내가 지금 물만 나가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좀 채워야겠다. 채워야겠다. 좋은 그럼 포인트네요. 좋겠습니다. 네. 술만 먹는 것보다는 고단백, 양질의 음식도 함께 마시고 과일, 야채도 함께 곁들이면 즐겁고 건강한 음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술을 먹고 나면 숙취가 있는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숙취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 사연의 주인공은 설사를 하는데 다른 친구는 또 위가 쓰리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두통이, 어떤 사람 몸살이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숙취가 이렇게 다 다른데 숙취 해소제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약사님? 숙취 해소제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진 않겠죠. 약국에 가면 숙취 해소제도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뭔가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아직까지 증명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고, 사실 숙취 자체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이거 하나다라고 밝혀진 거는 아예 없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히드가 숙취의 원인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효소로 인해서 분해가 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가 또 분해되면서 식초로 분해가 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숙취가 생긴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말이 꼬이네요. 사람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충분한 사람도 있고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효소가 부족한 사람은 술을 조금만 먹어도 얼굴이 붉어지고 숙취가 생기기도 하죠. 약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얼굴에 변화가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탁주를 마시면은 다음날 좀 숙취가 있거든요. 머리가 지끈지끈하거나.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종에 따라서 이렇게 숙취가 다른 걸 보면 이게 꼭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은 아닌 것 같거든요. 다른 원인이 숙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알코올이나 아세트알데히드가 숙취의 원인이라면 이 물질이 체내에 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숙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숙취를 느끼는 거는 한 12시간 지난 다음, 그러니까 자고 일어난 다음부터 막 머리가 아픈다던가 설사를 한다던가 이런 시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와 아세트알데히드의 농도는 거의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숙취의 핵심 원인
원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진약사님처럼 나 탁주에 있어서 탁주를 먹으면 숙취가 좀 달라진다, 더 빨리 취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사실은 얼굴이 잘 안 변하신다고 하니까 분해 요소는 훨씬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은 발효주를 마시면 숙취로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알코올보다는 술 속에 들어있는 퓨젤 오일 때문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라고 하기엔 사실 좀 어르신들이 사실 약사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소주를 마실 때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저도 들어서 알고 드라마에서 있는데, 본 거, 드라마에서 본 거.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탁 저 이렇게 딱 해서 말씀하시는 뭔가 거죠? 물방울이 툭툭툭툭 네. 튀는 거. 네. 네. 그렇게 옛날에 소주를 만들 때는 증류수를 만드는 법에서 퓨젤 오일이 소주 병목 부분에 비름처럼 떠 있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런 기름을 버리는 음주법이 유행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발효제든 발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퓨젤 오일 같은 성분들 때문에 분해 요소가 작용되지 않아서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사라질 때까지 좀 숙취 뭔가 더 잘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술의 종류에 따라서 주량이 달라지는 것보다는 사실은 알코올 분해 능력과 사실은 아까 말했던 퓨젤 오일 때문에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생리할 때 되면 더 빨리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 상태에 따라서도 굉장히 바뀔 수 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대자연의 마법이 오는 날 바뀔 수 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숙취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겠지만 일단 숙취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소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숙취 해소제 하나로 다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이제 물으셨는데 저는 이제 숙취의 양상이 워낙 다 다르다 보니까 약국에서 그 숙취에 따라서 이렇게 숙취해소 세트를 따로따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 구성에 이제 들어가는 베이스가 그러니까 숙취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알코올의 그 대사 과정에서 우리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기도 하고 그리고 술 먹으면 아무래도 늦게 자게 되고 그리고 술 먹고 자면 수면의 질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피로함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기본적으로 비타민 B군을 베이스로 깔고 거기에다가 뭐 간장약이라든지 속 안 좋으시면 바나사신탕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드리는 편인데 그 약사님은 비타민 이제 제가 B군은 강조를 했는데 비타민 B군 말고 더 추천해주고 싶은 영양소가 있을까요? 저는 포도당이랑 비타민 C.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동아리 활동을 했을 때 저희 학교 선배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제 얼굴에 토를 해갖고 아직도 이제 그 선배한테 밥을 얻어먹고 다니는데 그 선배가 너무 취해가지고 몸을 못 가눠서 응급실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갔을 때 포도당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당류가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알게 돼서 포도당과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사실은 그런 약보다는 요즘에는 미세하게 나노 입자로 된 비타민 C 가루약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먹으면 좀 하루의 피로가 좀 사라진다? 그것도 없다. 그러면 에너지 드링크. 당류가 엄청 많은. 당분.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숙취 뭐 울렁울렁 뭐 이런 것들 실제로 그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술을 마셔서 피로하다라고 하면은 우리 비타민 C, 포도당, 비타민 B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챙겨주시면 다시 그렇죠. 다시 술 생각이 날 수 있나요? 네, 술이요. 그러면 술이 네. 고픈 거 아닌가요? 네, 숙취보다? 네, 그래서 과음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술 먹었지만 내가 오늘 컨디션은 정상적으로 보내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약국에 가셔가지고 약사님하고 정확하게 상담하시고 비타민 B군, 비타민 C 그리고 포도당 정도는 잘 챙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편의점도 되게 많이 나와 있지만 내 증상이 어떻냐. 그리고 사실은 숙취 때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뭐 평소와 다르게 숙취가 심하다 이럴 때는 약국에 가셔서 약사님과 상담하셔가지고 내 몸에 맞는 제품을 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우리 숙취에 대해서 얘기는 나눠봤는데 사전 질문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로 뽑는 게 음주 전후 먹지 말아야 할 약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생각하시나요? 일단 음주 전후에 약은 먹지 말아야죠, 여러분. 약은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숙취 해소제를 제외하고 저는 절대 술과 약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을 드시면은 술을 드시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술과 약 둘 다 먹어야 된다면은 실은 우리 치료를 위해서 먹는 약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간 기능 검사하면서 먹는 약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우리 그 무좀 약들도 뭐 코나졸 이런 약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고지혈증 약도 있고 우리 요새 백신 맞고 맞는 그 백신 맞고 아플 때 복용하시는 진통제? 진통제 아스타미노펜도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스타미노펜이 들어간 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감기약에도 있고. 그렇죠. 뭐 근육통 약에도 들어가 있고 되게 소소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분이 다이어트 약에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맞네요, 맞네요. 우리가 그냥 뭐 그렇게까지 약사들처럼 막 성분을 다 따져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약들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되도록이면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술은 복용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은 술을 먹는 이유랑 약을 먹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좀 간단해질 것 같은데 술은 좀 즐겁고 좀 마음을 좀 더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먹는 경우가 많고 약은 건강해지려고 먹잖아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건강을 위해서 먹는 약이 우선해야 될 것 같고 그럼 막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다시 또 약을 부르는 이런 상황은 옳지 않아서 저는 약을 드시면 술을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격하게 공감합니다. 만약에 너무 괴로운 일이 있다. 술로 해결하지 마시고 심리 상담가를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정말 사실 요즘에는 정신 건강과도 되게 많이 네네네. 있거든요. 건강학과를 가셔서 상담을 하시고 너무너무 괴로우시다면 술이 아니라 약으로 처방을 받으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항우울제도 그 좀 효과에 알코올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그쵸. 수 있거든요. 정말 네. 술과 약은 절대 네. 그리고 뭐 드럭 먹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알코올이 막 거의 다 이렇게 표에 보면은 어떤 약을 드시면 어떤 영양소가 없어진다라고 이런 표가 있는데 그 진짜 알코올은 다 지켜 있어, 다 지켜. 그러니까 꼭 우리 약 드시면은 되도록이면 술 피하시는 드실 때 것으로.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주 전후 숙취 해소제는 섭취량에 제한이 있을까요? 숙취 소재가 일단 비싸서 제한량이 있을 것만큼 제가 먹어보지 못했어요. 네. 1리터까지도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근데 제품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영양제도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거든요. 똑같이 숙취 소재여도 마찬가지겠죠.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양제뿐만 아니라 숙취 소재에도 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술도 살찌고 안주도 살찌고 숙취 해소제도 그쵸. 살찌고 그럴 수 있죠. 적당량만 먹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이 이렇게 쪘나 봐요. 네,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주할 예정이거나 전날 과음했을 때 몸 상태와 관계없이 먹던 영양제들은 다 챙겨 먹는 게 좋나요? 진혁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꼭 다 챙겨 먹으라고 하거든요. 아까 저희가 논의했던 것처럼 사실은 술이 영양을 막 고갈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꼭꼭꼭 챙겨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도 함께 하고 답변 같이 드릴 좋아요. 건데요. 다음 질문도 맨날 좀 같아서요. 남편이 저녁 때 반주를 즐기는데 저녁 식사 후 영양제를 챙겨줘야 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눈 영양제와 다이어트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양은 챙기시되 이제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양제는 그래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눈 영양제 요새 그 비타민 A가 보합량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 약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스타미노펜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녹차 추출물 가르시나 이런 것도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성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 토탈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어떤 걸 먹고 있느냐. 이걸 잘 모르시겠다면은 약사님께 그쵸. 문의하시면 됩니다. 꼭 네. 약국에 가셔서. 네, 그렇죠. 약사님 그러면 또 어떤 건 생각하세요? 어떤 거요? 그 이제 영양제 먹는 거 이런 제가 말씀드린 뭐 다 눈 영양제나 뭐 다이어트 약 말고 뭐 정장제 뭐 이런 거. 정장제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고요. 보통 정장제를 많이 먹는 이유는 설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꼭 챙겨 먹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 놓칠 수 있는 게 있는데 다이어트 약을 드시면서 음주 생각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만약에 술만 계속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먹고 술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수 없죠. 보통 그러면 안 뭔가 되죠.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흡수를 어. 점점 많이 하고 이렇게 부풀어 오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살은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 고장이 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신다면은 뭐 약을 드시면서까지 다이어트를 하신다면은 음주는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겠고 대신에 다른 영양소를 좀 챙겨 드시는 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약사님 좋아하시는 숙취 해소제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숙취 해소제 비타민 B군 먹고요. 그다음에 간장약 앰플 먹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보통 많이 두 가지를 챙겨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는. 그러면 조금 피로도 풀리면서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속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바나사십다. 저는 이렇게 어떤 특정 제품을 딱 먹는 것보다는 좀 조합해서 먹는 그날에 따라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피로하거나 뭐 이런 어디가 안 좋다라고 하면 이제 그 안에서 조합해서 선택을 해서 먹는 편입니다. 역시 군. 군이 아니라 몸을 생각하니까요. 네. 그러면은 술 먹기 전에 하시는 행동 같은 거 있으실까요? 술 먹기 전에요. 근데 저는요, 실은 저희 약국 이름을 딴 회식 세트를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에 먹죠. 그거 좀 알려주세요.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께. 그러니까 활성 비타민 그 제품 하나, 활성 비타민을 그 액체로 된 거 그런 거를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간장약 그거는 굉장히 많아서 뭐 에포스든 뭐 알코덱스든 뭐 이런 걔가 같은 종류 그걸 먹고 거기에다가 그 UDCA 성분까지 일단 먹어요. 그래서 일단 고갈될 수 있는 걸 조금 챙겨주는. 그리고 저는 조금 그 가끔 이렇게 저릿 탈 때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마그네슘 앰플도 네, 미리 먹는 편입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술 먹은 다음날 막 기름진 거 되게 많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운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엄청 위험하잖아요. 특히 되게 많이 필요한 날 내가 어제 술 먹었으니까 운동해서 살 뺄 거야 라고 하시다가 운동하면 진짜 큰일 나는 경우 있어서 운동 피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뭉칠 수도 있으니까 마그네슘 앰플은 진짜 꿀팁. 저의 꿀팁입니다. 네. 숙취 해소제는 정말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효과는 개인차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숙취에 대한 정의가 누군가에게는 두통이, 누군가에게는 설사, 누군가의 위스림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유명한 모모 숫자 들어가는 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채토제 성분이 좀 있어가지고 먹고 나서 이제 구토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맞으시니까 좀 피해 주셔야 되고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경찰분께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음주 단속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내려서 편의점으로 막 뛰어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경찰분들이 다 따라가신 다음에 뭘 먹나 적혀봤더니 이제 이응 숫자 있는 거를 막 드시더래요. 그래서 저게 왜 먹나라고 했는데 편의점 아저씨들은 왜 저렇게 먹고 있지라고 하는데 경찰 아저씨들은 막 씩 웃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채토제 성분이 있어서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작은 에피소드. 그러니까 숙취 해소제도 다 누가 이렇게 다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내가 거기에 예민하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쫙 내려가는데 어떤 분들은 쫙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숙취 있을 때고 약국에서 약사 선생님들이랑 좀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숙취 해소제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먹었던 숙취 해소제가 지금 나랑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증상이 다르니까. 네.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것 같아요. 술 마시고 뼈마디가 자주 아픈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까 마그네슘 앰플. 네. 사실 뼈마디라고 하는 게 사실 관절이 아플 그쵸, 경우가 맞아요, 되게 높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 뼈마디가 어느 부위인지에 따라 다를 네. 것 같은데 이렇게 뭉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수축되면서 거기가 아프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약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저는 마그네슘 앰플을 다른 숙취 해소제랑 같이 드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소변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또 숙취나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만 안 나가. 그렇죠. 지방은 꼭꼭 눌러 담아죠. 그래서 이렇게 좀 챙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네, 질문 또 왔어요. 술 마시고 자주 토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숙취 해소제 추천하시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내려주는 거. 네, 바나사심탕 좋습니다. 바나사심탕은 울렁울렁하거나 그런 것도 좋고요. 이렇게 조금 쫙 내려주는. 네, 내려주기 때문에 그거 같이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또 올라오나 봐요. 구토, 두통, 속쓰림에 각각 효과가 있는 그런 숙취해소 제품을 물어보셨네요. 다 다르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죠. 아까 구토는 이제
드렸고요. 힌트라도 주시라고 두통에- 하셨어요. 이게 실은 머리 아픈 거 되게 힘든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포도당이라든지 그런 거 있는 거 드셔주시면 당분 있는 맞아요, 거 맞아요.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해소가 있고요. 진짜 이게 통증이다라고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진통제 복용하셔야 되는데 아세타미노펜 같은 경우에는 좀 간에 부담이 됐으니까 그거는 제끼고 그렇다면 이제 다른 거 먹으려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고민 이게 되게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포도당이라든지 그런 비타민 C 이렇게 추천을 많이 드리고 정 안 되면 뭐 덱시브로펜 뭐 이렇게 하나 정도 추천드리고 있긴 합니다. 덱시부펜 정도. 네. 근데 속이 안 아픈 상태여야 그쵸,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다음날 숙취 때문에 뭘 못 드시는 상태가 많아가지고 그쵸. 되게 섣불리 약을 이렇게 딱 드시라고 하기에는 되게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리고 약 드실 때 또 물도 많이 드셔야 되는데 섭취에 있어서 좀 불편하시면 맞아요. 그 다음날 물도 안 먹으면. 네, 물도 잘 안 드시고 그래요. 맞아요. 두통에 물을 안 먹어서 두통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아까 뼈마디가 쑤시는 것도 사실은 물도 다 나왔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물을 정말 많이 드셔주시는 게 가장 1순위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약사님 오늘 이렇게 술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술 먹고 싶은데 싶어요. 좋아하는 주종. 좋아하는 주종이 있으세요? 저는 포르트 와인 좋아합니다. 네, 와인 포트 와인 드시는군요. 좋아합니다. 포트 와인. 대신 맥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저는 굉장히 맥주를 좋아하지 맥주 팔아서 오늘 또 날씨도 좀 춥고 해가지고 맥주 드시나요? 추운 날 맥주가 안 맞을 것 같긴 하지만요. 그래도 뭐 어떻게 안주 마시는 걸로 챙겨서 영양제 먹으면서 먹으면 네, 네,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좋지도 않고 우리가 건강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영양제도 챙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기 나왔었는데 술 섞어 먹으면 더 취하나요?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럼 술 섞어 먹은 거에는 숙취 해소제를 더 많이 먹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섞으시면 더 많이 취하세요? 소맥은 썩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우리 기본적으로 그 알코올 농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섞어서 먹으면은 모르겠어요. 소주를 드시는 분들이 맥주를 먹으면 좀 다운되지만 나들어가. 저 같은 경우에는 맥주를 드시다가 너무 올라간단 올라가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런 해소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섞어서 먹으면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섞어서 먹었다고 해서 뭘 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알코올의 양. 네,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증상에 따라서 맞게 드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반드시 술 섞어 먹을 때 이런 수치가 나타난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 그렇게 상태에 따라 다른 거죠. 네.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 주량은 내가 잘 알아야 되니까. 그럼요, 컨디션도 그럼요. 중요하고. 네. 네, 오늘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술과 영양에 관해 한알만 정지 약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나 랜선 상담소 이렇게 같이 계속 들어주시는 분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숙취를 고르긴 했는데 이걸 왜 저에게 이 주제를 주는지는 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 숙취가 생겼을 때 혼자 고민하거나 친구의 추천을 받지 말고 왜냐하면 친구와 나의 몸 상태는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약국의 약사님과 상담받으셔서 내게 맞는 숙취 해소제를 찾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 한알만으로 들어오셔서 또 궁금한 점들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틀에 걸친 건강서울 페스티벌 랜선 약 상담소 재미있으셨는지요? 직접 만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이렇게 대면으로 더 상세한 상담을 해드렸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랜선 상담소는 오늘 마치지만 여러분 가까운 곳에 약사님들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과 영양제, 증상에 대해 정확하게 상담받고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게 약국에서 많은 약사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약국에서 상담받으실 때 약사님이 맞는지 꼭 명찰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네, 우리 건강한 생활에는 약사님이 함께 한다는 것도 잊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서울시 약사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